헌법재판소의 앞선 변론이 국회 마비 시도가 있었느냐 그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남은 변론은 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됐느냐, 특히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 중 앞으로 남은 건 2번입니다. 목요일 8차까지 지정해놨죠. 이걸로 변론을 마무리할지 추가로 지정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번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7차 변론의 쟁점인 부정선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직접 꼽은 사안입니다. 변론에는 국정원의 성관이 보안점검 당시 국정원 최고 책임자와 성관이 사무총장이 동시에 출석합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된 8차례 변론 기일 중 6번이 끝나면서 종반부로 치닫는 탄핵 심판. 오는 11일 열리는 7차 변론 기일에선 부정선거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강조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해온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과 술자리를 함께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술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놓고 비상계엄 모의 정황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 8차 변론 기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출석하는데 국회 출입 통제 상황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